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영상을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는 이틀 전 12월 5일에 평가원에서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탐구 관련돼서 영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채점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제가 총평 영상에서는 그런 문제풀이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정치화법, 사회문화 이렇게 4개 과목에 대해서만 봤는데 채점 결과 분석 영상은 9개 과목 다 한 번씩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번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배분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내서 초점 자체를 좀 관리하겠다 뭐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좀 배분위를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과목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생활관 윤리입니다. 자, 생활관 윤리가 요번에 많이 좀 어려웠죠. 예, 난이도가 좀 심하게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점 배점이 77점이 나와서, 이 정도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표준 점수를 찍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만점자 비율이 0.0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거의 낮은 비율이 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비슷한 비율이 나왔던 게 2023학년도 사회문화가 비슷하게 만점자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10번 선비 문제가 정답률이 4%, 5%이 정도로 찍게 되면서 만점 받기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이번 생활관 윤리도 정답률이 20%, 30%대 문제들이 워낙에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만점자 비율이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로 인해서 표준 점수 만점자 기준으로 77점이 나오는데 그보다 4점이 낮은 73점까지도 백분위가 100이 나오는 진짜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데 사회탐구 과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1등급 표준 점수 커트라인이 68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65점에서 66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낮으면 시험이 쉬운 경우들이 많고요. 이것보다 높으면 시험이 어려웠던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보더라도 이번 사회문화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원점수로 보더라도 41점 좀 많이 낮게 나왔죠. 그만큼 시험이 많이 어려웠었고 2등급 커트라인은 표준 점수로는 64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등급 커트라인은 59점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원점수는 32점까지. 상당히 좀 전반적인 등급대에 못 나가신 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시험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율리아 사선도 요번에 좀 어려웠던 편이었습니다. 만점자 비율이 73점, 만점자 표준 점수가 73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 2023학년도 율리아 사상과 비슷한 표준 점수이긴 한데, 그때보다 만점자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0.22%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율리아 사상도 만점자 배분위가 1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등급 표준 점수 커트라인은 66점, 2등급은 63점, 3등급은 59점이 각각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지리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표준 점수 만점자 기준으로는 69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이제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 이후 시점으로는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최고치의 표준 점수를 찍게 되었고, 또 하나가 만점자 비율이 0.98%로 1%를 못 넘게 되면서 베프니가 100이 나오는, 만점자 기준으로 100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한국지리도 진짜 웬만해서는 대본이 100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기는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고인물들이 많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뛰어난 강사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 베푼이가 100이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시험을 어렵게 내도.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13번 문항 기호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만점 받기가 좀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만점자 백분위가 100이 나오게 되었고, 근데 1컷은 좀 높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46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3점짜리 하나를 틀리는 거 기준으로, 그 원점수 기준으로는 47점이 1등급 컷이 나오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13번 기후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문제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좀 고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표본의 수준이 좀 높은 거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등급 커트라인은 표준 점수로는 64점, 3등급은 60점이 각각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도 만점자 표준 점수가 68점이 나오고 1등 만점자 비율이 0.72%가 나오게 되는데 세계지리도 한국지리랑 비슷하게 만점자 백분위가 100이 나오기가 진짜 어려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잘 안 나오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을 다 통합하더라도 이 정도면 세계지리도 최근 연도들 기준으로는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점자 비율도 좀 낮았던 편이었고, 근데 한국지리랑 또 마찬가지로 1등급 컷은 47점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지리에 비해서는 세계지리가 요번에 약간 좀 무난하게 출제된 경향이 있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보이지만 1등급 커트라인에 걸친 학생들의 배분위가 98이 나와요. 이게 진짜 잘 나오기도 힘든 숫자이기도 한데 이 말은 결국에는 12번 문제, 농업 문제 정도가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도 풀기는 어려웠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충분히 나머지 문제는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등급 커트라인이 63점, 3등급 커트라인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60점이 나오게 되는데 딱 이게 정석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사회탐구 기준으로는 표준 점수상 보통 66점이 나오고 2등급 커트라인이 보통 한 63점, 3등급 커트라인이 평균적으로 한 60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씩 좀 변동이 있다라는 정도인데 2등급 커트라인은 좀 제외하더라도 1등급 커트라인은 이제 이 66점보다 좀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어려웠던 시험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등급 커트라인은 60점보다 높으면 보통 이제 61점, 60점, 59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61점이 나오면 보통 이제 시험이 쉬웠던 경우들, 59점이 나오면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아시아사를 보게 되면요. 만점자 표점이 67점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매우 쉬웠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도 좀 평이했다라고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점자 비율이 2.62%로 높게 나오면서 배분위가 100이 안 나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동아시아사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동아시아사가 일단은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 이후로는 그 만점자 비율이 2%를 못 넘긴 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4%, 5%까지 갔었고요. 2% 나온 것도 만점자 비율이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이 백분위 100을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과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전에도 동아시아사 전담률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했었는데 기존 시험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된 편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만점자 비율을 1% 아래까지 줄이기는 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만점자 백분위가 99가 나오고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기존에는 만점자 백분위가 97, 98이 나오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백분위가 1 정도 차이면은 다른 과목과 비교하더라도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채점 결과상으로만 볼 때는요. 그렇게 보이고 1등급 커트라인 표준 점수는 66점, 2등급은 64점, 3등급은 60점이 각각 나오게 되었습니다. 1등급과 2등급 격차는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고 2에서 3등급 간에서는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계사는 만점자 표준 점수가 68점 이 정도는 다 평이하게 나왔죠. 근데 만점자 비율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2.26%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백분위가 만점자 기준으로 100은 안 나오게 되었죠. 근데 세계사도 동아시아사랑 비슷합니다. 이 정도 만점자 비율보다 훨씬 더 많게 나오는 경우들도 워낙에 많았었고 시험을 좀 어렵게 내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과목 간의 난이도를 비교를 할 때는 만점자 표준 점수가 몇 퍼센트였는 날을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표준 점수와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만점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낮추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세계사는 제가 처음에 정답률을 좀 전반적으로 참고를 했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아 보여서 이 정도면은 세계사도 요번에 만점자 백분위가 100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 표준 점수 커트라인은 66점, 2등급은 64점, 3등급은 60점이 나오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1, 2등급 간에는 한 문제 차이, 2, 3등급 간에는 두 문제 차이가
그 정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만점자 표준 점수가 72점. 이 정도면 표본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분히 좀 어렵게 나왔죠. 자,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만점자 비율이 1.36%예요. 그리고 1등급 커터라인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69점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좀 초점을 두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가 통합 수능으로 치러진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표준 점수가 나왔던 시점을 또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표준 점수 만점자 표준 점수 나왔다면 그래도 좀 난이도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험들하고 비교했을 때 만점자 비율이 매우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 경제 만점자 표준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만점자 비율이 이 정도로 높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0.3%, 0.6%이 정도로 나오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4배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등급 표준점수 커트라인이 69점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탐구는 표준점수 1등급 커트라인이 66점에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것보다 높으면 되게 시험이 어려웠던 경우들이 많았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69점을 찍은 거는 적어도 통합수능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 표준 점수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말도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평균 수준에 수렴하는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만큼의 상위권의 점수, 높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학생들의 비중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1등급 컷이 여기서 형성이 되니까요. 그냥 이걸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고득점을 얻는 학생들의 표본 비중이 그 규모가 이전 시험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탐론 영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사탐론을 요번에 한 학생들 전반적인 규모만 놓고 볼 때는 그 학생들 중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는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모집단 규모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고급만 학생들이 좀 유입이 돼도 수업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경제 요번에 이 사탐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만점자 비율도 비슷한 수준의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1등급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표본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1등급 커트라인이 좀 높아진 경향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2등급 표준점수 커트라인은 65점, 3등급은 59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1등급과 2등급 간의 격차도 한 두 문제 정도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등급과 3등급 간의 격차도 큰 편이죠. 이 시험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도 되는 것이고 초보 내에서도 서로 간의 수준 격차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목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 표준 점수가 66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는 제일 낮은 그 만점자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었고 만점자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2.67%로 가장 높아서 백분위가 100이 안 나오는 99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아마 올해 이제 사탐론이다 아니면은 뭐 그냥 문과 학생이라서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정치화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꾸준하게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높게 나타나는 과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유입한 학생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특히 정치화법이 이 과목이 고인 거냐 고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정치화법 문제 전반적으로 좀 풀어보고 저는 사실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는 정치화법이 1컷이 50점, 2컷이 47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많이 쉬웠던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20번 문항의 정답률이 좀 낮은 걸 보고 좀 수정을 해서 1컷이 47점, 2컷이 45점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컷이 48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던 것은 가장 어려웠던 문항의 배점이 3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47점이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8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 누적 비율이 4.06%인데요. 18명 차이더라고요. 18명이 48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면 47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터진 배분위가 만들어졌을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뭐 이것까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이번 정치학업 시험은 이전의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았던 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학생분들하고 제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랑 학생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난이도는 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정치화법이 시험 문제가 어렵기 위해서는 5개의 선지 중에서 2개가 정답이 충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선지 간에서 뭐가 정답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치화법 시험은 그런 고민을 유발할 만한 문제가 좀 적었던 편입니다. 11번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런 고민을 유발할 만한 문항은 저는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지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문제의 구조를 잡는 게 어려웠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 좀 대비하기 힘든 선거제도의 개념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정답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거는 제가 총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상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리진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등급 컷에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1등급 컷이 47점이 아니라 48점으로 뭐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뭐 그냥 타임어택 같은 경우는 좀 느끼셨을 수도 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는 이제 세트 문항이 나오다가 요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읽어야 할 지문이 하나가 더 늘어난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타임어택을 받는 학생분들이 좀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등급 표준점수 커트라인은 62점, 3등급은 59점이 또 각각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문화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 표점이 69점이 나오고 만점자 비율이 0.63%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쉽지는 않고 약간 좀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보다는 표준 점수가 조금은 낮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70점은 넘기겠다. 정답률로 볼 때. 왜냐면 30%대 문제도 2개가 있었고 40%대 문제도 2개에서 3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점자 표점이 70점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표준 점수 69점이 나왔다는 것은 전반적인 표준 수준이 좀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사탐런의 영향을 받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번에 사회 사탐런을 한 학생들 중에서 사회문화로 들어간 학생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방향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표본 수준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프니가 만점자 기준으로는 100이 나오게 되었고 1등급 표준점수 커트라인은 65점, 2등급은 62점, 3등급은 59점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좀 또 하나 주목을 하는 거는 사회문화의 3등급 원점수 커트라인이 38점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회문화가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수능의 채점 결과랑 비교를 하게 되면 똑같이 표준 점수가 59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때 원점수가 보통 한 35점에서 36점 정도로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똑같은 표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난이도의 똑같은 표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원점수의 커트라인이 한 문제 정도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존에 이제 35점, 36점 정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 이 학생들은 기존의 사회문화였으면 충분히 3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비율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그 위에 훨씬 더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5점, 36점 받을 수 있던 학생들이 기존에는 3등급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밀리게 되었다. 그 위에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탐하는 영향이라는 거죠. 이것도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3등급 커트라인의 원점수가 비슷한 난이도의 같은 표점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문제 정도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것은 좀 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잘하는 학생들이 좀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좀 들어왔다.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3등급을 받을 수 있던 35점, 36점 정도를 맞던 학생들이 3등급을 못 받고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라고 약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요번 채점 결과를 분석을 해봐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사탐 런이 요번에 사회 탐구 과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어떤 과목을 좀 많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뭐 일요일 아니면 뭐 늦어도 월요일쯤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사회 탐구 선택 가이드도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영상도 늦어도 수요일에서 목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관련된 영상을 좀 업로드하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 사회탐구 채점 결과 분석하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웅상탐이었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